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오늘은 진접 2지구 사전청약 분양가가 이제 오픈됐잖아요. 싼 건가 비싼 건가, 싼 건가 비싼 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전청약 공고문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알아야 될 부분도 간략하게 요점 정리하고 이 분양가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자, 모집 공고문의 중요사항 정리입니다. 우선 모집 공고문에 나온 사전청약 호수 볼게요. 진접 2지구 공공분양 2개 단지죠. 2개 단지 1156호 중에서 사전청약을 하는 게 1096호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전청약이 거의 95%를 진행하고요. 본청약은 5%밖에 없어요. 그럼 A1 블럭하고 B1 블럭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게 아니면 본청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블럭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사전청약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중복 청약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막 있을 거예요. 이거는 A1 블럭에 넣고 B1 블럭에 또 넣는다던가 신혼희망에 넣고 공공분양에 넣다던가 이렇게 교차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내가 A1에 지원할 거다, B1에 지원할 거다, 이게 확정이 되셨으면 같은 단지에서는 특별 공급에 넣고 일반 공급에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른 단지로 교차 신청이 안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7월 16일 날 공고가 난 인천 계양하고 남양주 진접 요렇게도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청약 공고문에 있는 집들 중에는 무조건 한 개 단지만 특별 공급 넣고 일반 공급 넣고 이렇게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집 공고문에 요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입주자 모집단지 모두 LH 외 별도 브랜드 적용하지 않으나 LH를 병기한 서브 브랜드는 사용할 수 있고 시공업체 브랜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시공업체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시공업체 브랜드로 무조건 변경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입주를 하게 되면 본청약 끝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은 LH에서 모든 입주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럼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공사랑 협의를 잘 진행해서 시공사가 허락을 한다면 그 시공사가 브랜드 사용을 허락을 한다면 시공사 브랜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입주 전까지만 LH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전 모집 공고문의 사전 청약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간략하게 보면 요거는 본 청약 전에, 원래는 청약이라는 게 본 청약하고 그 다음에 당첨자 되면 공사 시작해서 입주하는 건데 본 청약 전에 사전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왜 하냐 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집값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집값을 매매할 수요를 누르기 위해서 수요를 눌러서 이제 집값 상승을 조금 저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부작용도 있어요. 여기 사전청약 담청자는 본청약하고 입주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전월세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전월세 수요가 증가하면 전세값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전청약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이따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거주 요건 채우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시 다시 신청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에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당첨이에요. 무주택 기간만 잘 유지했으면, 무주택만 유지했으면 본청약을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요.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곳에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런저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요것도 설명드릴게요. 사전 청약 당첨자는 그냥 당첨이 됐다 안 됐다만 나오는 거고요. 내가 몇 동 몇 호에 뭐 무슨 타입인지는 본 청약을 신청을 해서 본 청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에서는 당첨 유무만 확인이 가능해요.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첨된 사전 청약 단지의 사업이 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까지는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얘네가 미리 떡밥을 던져놨어요. 이거 사업 취소되면 이분들은 사전 청약 당첨되고 그때까지 무주택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설마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 취소까지 하지는 못하겠죠. 만약에 사업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아마 다른 단지들을 뭐 본청약에 될 수 있게 뭐 대체 단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 취소해버리면 정부가 정말 이거는 삐리리인 거죠. 네, 이렇게 이 부분 유념해서 보세요. 자, 지역 우선 공급. 남양주 진접 이지구는 남양주 1년 거주하신 분이 남양주 당해로 넣을 수 있고요. 경기도는 6개월 거주하신 분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청약 2023년 12월 15일 정도까지 이 기간을 채우면 돼요. 그래서 현재 내가 남양주에 살고 있다,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남양주에 살고 계신 분은 남양주 당해로 넣으시고요. 이때까지 거주기간 채우시면 되고, 경기도에 살고 계신 분은 경기도로 넣으시고 6개월 더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본 청약 시기는 2023년 12월 15일이고 2023년 12월 15일이잖아요. 입주 시기는 A1이 2026년 12월, 그 다음에 B1이 2026년 6월이에요. 공사기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A1이 세대수가 900세대 정도 되고요. B1이 세대수가 300세대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세대수 때문에 공사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분양 사전 청약 호수인데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기관 추천 해갖고 특별 공급이 85%, 일반 공급이 15%예요. 다자녀 10%,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25%, 노부모 5%, 기간 추천 15%예요. 자, 특별 공급이라고 해갖고 지금 20, 30대 이제 신혼부부, 그 다음에 생애 최초, 그 다음에 다자녀, 이런 20, 30대 아니면 40대 초반까지 이런 분들한테 굉장한 우선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이상 분들한테 역차별이 돼버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 30대 분들은 이렇게 정부에서 밀어줄 때 사전 청약 해갖고 당연히 청약을 받으시는 게 밀어줄 때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부분이 B1 블럭 같은 경우 74가 188세대, 84가 48세대예요. 보통 아파트 단지들은 84가 주력이고요. 74가 이제 조금 구색 맞추기로 꼽혀 있어요. 왜냐면 74라는 거는 약간 가운데 있는 껴있는 평수거든요. 30평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84, 20평대라고 얘기하면 59, 얘네가 메인인 거예요. 근데 껴있는 평수가 더 많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분양가가 조금 낮은 집들을 많이 분양을 해서 젊은 층들이 조금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어줄 때 받읍시다. 자, 신청일이에요. 특별 공급은 7월 28일 진행하시면 되고요. 남양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하시고 600만원 이상 인정금액 되시는 분은 일반 1순위로 8월 4일날 1순위 전체로 남양주에 거주하는 거 8월 5일은 아마 당첨 가능성 없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 및 수도권은 8월 6일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사전청약.kr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시 사전청약 누르시면 뭐 어플라이 LH인가 뭐 이쪽으로 이동해서 사전청약 하시면 되세요. 65세 이상 고령층은 뭐 별내동에 마련된 그 현장 접수처에서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모집 공고문의 중요사항.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입니다. 당첨 여부만 나오고요. 동호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여건 볼게요. A1 블럭. 단지 남측으로 진접선이 인접해서 일부 동의 소음 및 분진이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어요. 4호선 진접선이 앞에 이제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로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음은 어느 정도 있을 건데요. 소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입주하실 때쯤 되면 진접 2지구 근처는 뭐 방음벽을 높게 설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방음 터널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뭐 소음은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서측으로 일부 세대 묘지가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 유심히 좀 보세요. 문화재 조사 대상 면적이 진접 2지구 전체 면적의 87%이며 문화재 재조사 진행 중 유구 발견 및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청약 시기도 지연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직 유구가 발견이 안 된 것 같아요. A1 블럭은. 근데 이제 B1 블럭 같은 경우는 문화재 유구가 발견이 돼서 발굴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므로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요. 얘는 지연이 어느 정도 좀 확정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마 A1 블럭보다 늦게 본청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도 들어요. 남측 공공공지 및 지면으로부터 20m 아파트로 7, 8층 높이의 전철이 지나가므로 환경 저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B1 블럭 같은 경우는 10층 이상이 훨씬 좋겠죠. 위를 통해서 밑에까지 조망이 나올 테니까요. 7층, 8층 이하 세대는 조금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모집 공고문의 중요 사항을 정리해 드렸고요. 요거 지금 청약을 하실 분들은 모집 공고문 진짜로 꼼꼼하게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룰 컨텐츠, 분양가가 싼가 비싼가 A1 블럭을 갖고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뉴스 기사 같은 게 났는데 진접 2지구 주변에 있는 20평대 아파트가 2억대 중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억 정도밖에 안 된다 해서 분양가가 훨씬 더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작년 8월쯤에 진접 3지구의 삼부 르네상스라는 아파트가 59제곱미터 단위 평수로 분양을 했어요. 얘가 그때 당시 분양가가 3억이었죠. 작년 8월에요. 그리고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얘도 진접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기는 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민영 분양가가 3억, 작년에 3억이었는데 공공 분양가가 지금 3억 5천이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우선은 그 작년 8월에 분양했던 삼부 르네상스가 지금 프리미엄이 대략 한 8천에서 1억 정도 붙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분양가가 구매할 때 4억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지금 그 8천에서 1억 정도 붙어 있는 물건들은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일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구매하시려는, 내가 입주를 위해서 삼부 르네상스를 구매하실 분들은 아마 투자 금액이 4억 5천에서 4억 6천 정도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 분양가보다 저렴하죠. 물론 그거는 1년 동안 이 삼부 르네상스 가격이 오른 거예요. 진접지구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2020년도에도 많이 올랐고, 특히 또 2020년도에도 많이 오를 때
2020년 12월에 3기 신도시 교통대책 발표 나면서 9호선과 8호선을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또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 분양가에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접 이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 51, 59랑 가장 비교할 수 있는 주택을 제가 주변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은 게 밀락 2지구의 엘레트라는 아파트예요. 밀락 2지구의 엘레트라는 아파트는 1500세대에 51, 59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고요. 2017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대부분의 평형 구성도 비슷하고 세대수도 밀락 엘레트가 더 많지만 비슷하다고 1000세대 정도 가까이 넘으니까 어느 정도 유사성도 있다고 보고요. 밀락 2지구도 택지지구고 진접 2지구도 택지지구예요. 택지지구 안에 있는 소형 평수로 구성된 공공분양 아파트예요. 딱 비교하기 좋아요. 입지는 진접 2지구가 밀락 엘리트보다는 강남이나 강북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조금 더 남쪽에 있고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그럼 지금 밀락 엘레트가 분양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억대 초반에서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5일 제곱이 2억대 초반 정도 됐었던 것 같고 5구가 한 2억대 중반 정도. 그래서 제가 무순이 청약 때 거기 엘레트 앞에 있는 데 가서 신청했다가 추천 번호를 되게 늦게 뽑아서 늦은 번호를 뽑아서 제가 아마 당첨이 안 돼서 포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어쨌거나 엘레트가 지금 거래되는 5구 시세가 59제곱미터 시세가 4억 1천에서 4억 2천 정도 됩니다. 밀락 엘레트가 그래요. 밀락 엘레트는 진접 2보다 우선은 입주 시기로 보면 진접 2지구는 2016년도에 입주를 할 거고요. 그렇게 치면 얘는 입주 10년 차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입주 시기가 1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진접 2지구의 A1 블럭이 훨씬 더 10년 차이 나는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인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정도 차이라면 제가 볼 때는 1억 정도의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으로 표기를 했고요. 평면 구성을 보면 밀락 엘레트 59제곱미터는 3베이 구조예요. 근데 지금 평면이 발전을 했죠. 진접 2지구의 A1 블럭은 4베이 구조입니다. 그러면 타입이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아마 이거는 제가 그냥 주관적이긴 하지만 2천만원 정도의 가치는 있을 거예요. 밀락 엘레트는 이용할 수 있는 전철이 없습니다. 7호선이 탑석으로 연장되지만 밀락 엘레트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도보나 이런 걸로 접근이 불가능해요. 근데 진접 2지구의 A1 블럭은 4호선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도보 이용 가능한 역세권이죠. 4천만원 정도의 이득이 있을 거라고 봐요. 철도 9호선이 연결돼요. 9호선은 강남으로 직접 관통하는 황금 노선이죠. 향후에는 이게 1억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발표만 났기 때문에 이것도 4천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밀락 엘레트가 이 정도로 열세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밀락 엘레트 지금 4억 1천에서 지금 1억 6천 4천 하면 2억의 플러스 가치가 있는 게 진접 2지구 A1 블럭입니다. 그러면 가치는 현재 기준으로도 만약에 진접 2지구 A1 블럭이 딱 지어졌을 때 밀락 엘레트보다 2억의 가치가 더 있고요. 그럼 6억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얼마에 분양하죠? 3억 5천에 분양을 합니다. 2억 5천 정도는 내가 그냥 가볍게 갖고 갈 수 있는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첨자들에게만 주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유주택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변 시세와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분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주택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신 무주택자분들 기준으로 보면 뭐 2억, 3억 모으는 거 현실적으로 그렇게 녹록한 일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억밖에 없는데 1억 5천밖에 없는데 많은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내 집 마련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누구라도 만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무리해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1억 5천밖에 없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방안이 마련되고요. 분양가는 3억 5천이라고 해도 입주 때 KB 시세가 이것보다 더 높게 잡힐 거예요. 그러면 50% 대출 기준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대출될 거니까 무조건 내 자금이 부족해도 여기가 마음에 든다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금이 부족해서 내가 포기한다.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해서 하시길 권해드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사장의 한마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기회가 되시면 무조건 하십시오. 기회가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사전 청약 당첨되고 이제 본 청약 전에 만약에 내가 가점으로 더 좋은데 갈 수 있어서 가게 되면 그냥 사전 청약 포기하고 가셔도 됩니다. 본 청약 전에는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더 간절한 분들이 더 많이 당첨되시길 공사장이 기원하겠습니다. 많이 공부하신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저미지고 공사장이 생각할 때는 정말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다? 싸게 분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으시고 간절한 분들이 많이 당첨되셔서 나중에 입주 때 정말 많은 혜택 받으시길 공사장이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공사장이 주로 활동하는 갈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갈매 신도시의 가장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공사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